자, 오늘은 전기기사, 산업기사, 꿀팁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독한 마음을 가지시고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은 다른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들 술 먹을 때 술 먹고 남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 시험 합격 못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 제일 좋은 자격증이 뭐냐고 선택해라 하면은 저는 전기를 뽑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격증입니다. 자, 전기기사, 산업기사. 자, 취득하는 이유. 제가 조금 여담 좀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자격증은 노후보험입니다. 70대까지 꿀로 땡기면서 벌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선임 자격증입니다. 법적으로 선임해야 될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중에서 최고로 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취득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취득만 한다면 다른 자격증보다 대우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다른 자격증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취득하는 이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 우리 지인분들이 주위에서 무슨 자격증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무조건 전기 따라. 죽자 사자 해가지고 따라. 네, 그렇게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죽자 사자 했습니다. 친구들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고, 술 먹을 때 술 먹으러 안 가고, 그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독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임 경력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4년이고 산업기사는 2년만 있으면은 법적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용량이 작은 빌딩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이 경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경력사항 제출할 때 업무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무슨 업무를 했냐? 등 하나 교체하고 전선 하나 이렇게 만지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정기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원, 행정공무원 이런 분들은 경력 맞추기가 힘들겠죠. 취득을 하고. 그리고 직급도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자격증은 선임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연봉도 4천에서 5천 정도는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여섯 번째, 업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일반 회사 소속. 그러면 건물은 아파트, 빌딩, 공동주택,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한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군데 공장이나 빌딩을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내부에 전기를 선임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한다는 거죠. 용량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 내 출근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관리하는 그 회사 그리고 빌딩 이런 것만 점검만 한 달에 3분이라든지 4분이라든지 점검만 하고 일지 적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간이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저 주위에 농사도 짓는 분도 있어요. 다른 프리 활동도 하는 분도 많고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 소속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회사 소속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면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 빌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와 똑같습니다. 출근해서 그냥 안전관리 업무, 이런 업무를 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점검, 관리, 뭐 이런 부분의 업무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배출자는 많은데 현장에서 계속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학생들이 공기업 취업용으로 이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점수가 10점입니다. 산업기사는 8점이라고 하네요. 자, 이래서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 이런 애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합격률이 높아요. 그럼 공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공기업에 낙방할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장롱 면허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한 해에 3번 시험이 있으면은 한 해당 보통 2,000명, 3,000명, 어떨 때는 4,000명, 5,000명도 나와요. 그럼 1년 통계를 따지면은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7, 8,000명,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7, 8,000명. 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왜 부족하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 분야에 근무하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취득만 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죠. 선임을 한다든지 그러죠. 그래서 배출자는 많은데 현장에는 부족하다.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8번째, 저희 지인이, 이 또 여담입니다. 66 되는 분인데 2022년도에 3회 때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함께 하자 해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연세에도 합격한 비법은 뭐냐고 살짝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 보고 듣고 쓰고 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자신이 생기고 합격을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 2년인가 3년 동안에 1차 공부를 했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했는가 봐요.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하면서 공부해봤습니다, 이분이. 30점 대 나오다가 40점 대 나오다가 50점 대 나오다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60점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기 1년 전에 팁을 준 게 있습니다. 뭘 줬냐? 제가 조금 이따 여기서 공개할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오늘 50점대에 계속 낙방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15점에서 20점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G 땡땡 거기 가입해서 CBT 문제를 출력해서 문제답만 외워라. 그러면 15점에서 20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67점에 합격했습니다. NG 땡땡을 보고 67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NG 땡땡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기사, 산업기사 이 자격증은 뭐냐?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자격증만 따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필기, 공부 비법,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2017년 이후에 CBT 시험이 생겼죠. 그리고 그 전에는 CBT 시험이 없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는 기출 문제를 보실 때 답 문제 그렇게 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대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출 문제를 보고 문제마다 응용해서 꼼꼼히 계산 문제든 한글 문제든 풀어봐야 돼요. 보충 설명도 보셔야 되고
자, 요 부분, 그리고 오른쪽 부분, CBT 문제 공부 방법 부분. 요 좌측 우측 부분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문제 답만 외우면 안 되는 부분이고, CBT 문제 부분은 문제 답만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책을 구별을 하시면은 사람의 눈이 제일 게으르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기출문제 필기든 실기든 책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넘겨보겠소. 이렇게 넘겨보면 막막합니다. 모르는 숫자가 보이고, 그리고 그림, 뭐 시건서 제어 이런 거 보면은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눈이 제일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저도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필기든 실기든 책을 사서 이렇게 4등분을 내는 겁니다. 4등분을. 자, 전체를 놓고 보지 마시고 3등분은 장롱소에 넣어야 됩니다. 기출 1번만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독보다 다독입니다. 다독.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계속 넘겨보고 보시다가 한 3, 4회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80% 이상은 자신이 생기고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고 답만 외우면 안 돼요. 응용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두 번째 기출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넘겨보고 암기하고 계산도 해보고 다독입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눈이 제일 게으르다고 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자, 책을 이렇게 사서 4등분을 내지 마시고 필기든 실기든, 자,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1회차부터 2회차부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왜 보지 말라 하냐. 나중에 한 장, 두 장 넘기면은 아이고 이거 언제 하노? 이래가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험보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넘겨. 이렇게.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넘겨놓고, 자, 15번 같은 경우에 눈으로 요리 보기에 눈에 잘 들어오고, 문제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자, 한번 봤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쫙 끊어 놓습니다. 연필 같은 걸로. 그리고 7번 문제도 만만하고 쉽게 보이네. 그럼 요렇게 안 보시고 이렇게 끊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넘기지 마시고 또 이렇게 넘겨서 요렇게 보고 눈에 잘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쉽게 보이는 문제.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번 봤다. 이렇게 사선을 꺼놓고, 그리고 또 돌아서 대충 넘겨가지고, 자, 59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쭉 보고 여기 사선 꺾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20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 됐다 싶으면은 다시 내가 사선으로 끈 부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보시고, 자, 여기 사선이 이미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X 두 번 봤다는 거죠. 사선에서 한 번 더 X. 자,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 내가 한 번 본 부분을 찾는다는 거죠. 찾아가지고 이거 본 거네. 또 한 번 더 보고 X. 그럼 두 번 봤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찾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본 것. 자, 여기도 한 번 본 거네. 그럼 자,
한 번 더 쭉 보고 X. 그럼 두 번 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하냐? 한 번도 안 본 문제. 요렇게 넘겨가지고 뭐 쉽고 눈에 잘 들어오는 문제만 이렇게 사선으로 딱 끊는 겁니다. 이렇게 꺾고 또 요렇게 넘겨보고 또 사선으로 한 꺾고 이렇게 했다가 또 한 200~300문제 정도 암기가 됐다 싶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봤다는 표시 X 요렇게 그리고 이제 한 처음에 한 거하고 오늘 한 거하고 한 600문제, 700문제 되겠다 싶으면은 새로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안 돼요. 새로운 문제를 보면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는 거죠. 처음에 두 번째 본 거하고 그럴 때는 X가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동글라미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표시를 한다든지 세 번 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찾았어. 이렇게 체크하고 세 번 봤다는 표시. 자, 이렇게 쭉 넘겨보시고 내가 본 거 이렇게 한번 딱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눈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 지루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100문제가 300문제 되고 300문제가 600문제 되고 600문제가 1000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보고 저렇게 넘겨보고 요렇게 넘겨보고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수천 문제를 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점이 뭐냐?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포기할 확률이 적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10년에서 12년분을 선택해 가지고 응용도 하고 암기도 하고 하시면 돼요. 굳이 15년, 20년 분량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암기도 잘 되고 시간도 많고 자신 있다 있는 분은 20년치도 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 문제는 4등분을 내든지 5등분을 내서 다독을 하고 폰, 사진을 찍어서 암기 잘 안 되는 부분은 수시로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암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필기는 정독보다 다독입니다. 계속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독, 반복,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바라는 겁니다. 항상 다독하고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맞는 거는 맞는 것을 외우고 틀린 것은 보충 설명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예상 문제, 기출 문제가 삼상동기기기 제동건선 주목적이 뭐냐? 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 난조방지.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밑에 보충 설명이 있어요. 주목적. 1번 난조방지, 2번 동기전동기 기동 토크 발생, 3번 불평형 부하시 전류와 전압 파형 개선, 4번 송전선 불평형 부하시 이상 전압 방지. 이 부분까지 다 보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5문제, 7문제, 10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임피던스 전압 강화 4%, 변압기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 자, 4%에 분의 100입니다. 답은 25%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4%가 5%가 되고 6%가 되고 7%가 되고 10%가 되고 12%가 되고 해가지고 이런다 하면 문제 10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똑같은데 숫자만 올렸다 내렸다 해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CB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은 공부한 게 안 나오고 어떤 날은 공부한 게 많이 나오고 난이도나 점수가 들쭉날쭉해요. 그날 운빨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오늘 시험 치고 한 사람은 내일 시험 쳤단 말인데, 그죠? 근데 한 사람은 70점에 합격을 하고 한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낙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CBT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날 운빨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응시해야 돼요. 초부득삼입니다. 초부득삼.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응시하라는 거. 계속 응시하다 보면은 꼭 합격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수년간 50점대에 머무르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저 주위에도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은 60점대 넘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암기력도 부족하고 기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꿀팁이 있다고 했죠. 자, 어디로 검색을 하느냐,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NG 땡땡입니다. 제가 땡땡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댓글을 올리시면은 제가 어떻게 검색해라고 땡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도저히 60대를 못 넘겨서 헤매다가 제가 NG 땡땡을 꼭 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시험 치는 그날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조금씩 나왔지만은 CBT 이야기입니다. CBT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CBT입니다. 법규 20문제가 그대로 나왔답니다. 그대로 나왔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돌려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그래서 법규 이 부분은 꼭 CBT 문제를 보시라. 물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리고 CBT 문제 공부 방법 넘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CBT 문제만 보고 다음 문제 외우시면은 절대 50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여기 기출 문제 10년에서 12년치를 응용하고 계산도 해보고 바꿔보고 하시고 더해서 CBT 문제 공부 방법을 보충을 하셔야 돼요. 절대 CBT 문제만 문제답 하시면은 절대 합격 못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꿀팁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50점대 토반 도저히 합격 안 된다. 60점대 밑에서 계속 낙방을 한다. 반드시 오늘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CBT 문제를 암기를 하느냐. 문제와 답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최대 사용 전압 23,000V 중섬점 비접지식 전력 내력 시험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은 23,000, 21,160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하고 문제는 보지도 않고 답만 보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 16,560이네, 3번이 25,300이네, 4번이 28,750이네 이렇게 보고 답은 21,160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문제답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345kV의 변전소 충전 부분이 6m 거리 울타리 최소 높이는 물었단 말입니다. 그럼 3, 4, 5 6 3, 4, 5, 6은 2.28 3, 4, 5, 6은 2.28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우는 방법. 문제는 볼 필요 없습니다. 1분의 2m네, 2.57이네, 3m네, 그러면은 2.28m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삼상전원에서 이상전원을 넣기 위한 변압기 결선 방법은, 자, 삼상 이상 T. 삼상 이상 T.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 전력 발생 시각 또는 발생 시기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 자, 발생 시각 이렇게 해야 되고, 발생 시기 분산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발생 시각 부등률, 발생 시기 분산 부등률. 문제답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어떤 자성체 내에서 자개 800, 자성 밀도 0.05란 말이죠. 이 자성체의 투자율은, 자, 800의 0.05, 800의 0.05는 625 곱하기 10의 5승. 800의 0.05, 답은 6.2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CBT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최소 10,000문제 이상은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NG 땡땡 같은 경우에는 대충 제가 보니까 한 몇천 문제 정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문제 이상은 여기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6번 한번 풀어볼게요. 반지름 A, 도체구 전하 Q 주었을 때 중심 아래 떨어진 구 외부의 한 점 전속 밀도 D는 물었잖아요. 자, 그러면 AQ. 자, AQ는 4파의 R2는 Q다. 이래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자, 두 가지 암기 방법이 있다 했죠. 문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외우느냐. 위에 Q는 똑같아요, 이렇게. Q는 똑같아요. 다 Q죠. 그죠? Q는 똑같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4파의 R2만 외우면 돼요, 이 부분. 자, 4파의 R2.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안 보고, 자, Q는 똑같잖아요, 위에. 그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밑에만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4파의 R2.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7번째. 단선식 전력선과 단선식 통신선, 그림과 같이 건접되었을 때 정전 유도 전압 이온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단단식 전력선, 단단식 전력식. 요렇게 문제만 보고 답만 외우든지, 안 그러면은 밑에 부분을 보면서 뭘 보느냐? 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뭐가 틀립니까, 지금? 자, CM. 위에 같은 경우에는 CM이 하나밖에 없죠. 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을 보십시오. 2번은 CO 플러스 CM이고, 3번은 CO고, 4번은 CO 플러스 CM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CM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단선식 전력선은 1번 CM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자, 문제는 안 보고 답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보면서 틀린 부분. 자, CM. 맨 위에 부분에 CM이 없죠, CM. 자, CM 있는 부분만 찾아서 답을 1번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전기기사, 산업기사, 다른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취득만 한다면은, 다른 자격증보다 대우도 더 받을 수 있고, 페이도, 다른 자격증보다 좀 낫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전기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꼭 취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